네, 여우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라 밖에 시끌시끌했던 대외 악재들이 다행히 하나씩 해결이 되는 국면으로 가서 다행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 뭐 해결 국면까지 진입하기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이번에 그 재정 감축안에 대해서 합의가 나타나면서 좀 시장에 좀 기대감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 합의 지원에 남았지만 이 미국이라는 상황 하나는 좀 해결이 됨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아주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시황 점검해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집은 있으니 이제 직장만.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오늘 이 여우방의 주제를 정해놓고요. 스스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고 예쁘게 졌을 수가 있을까. 자, 하나씩 보면은요. 6월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죠. 62만, 또 하나 이제 그 62만 9천 건에서 예상치는 57만 건이었는데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해서 주택 지수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공화 양당이 3조 7천억 달러의 적자 감축 계획에 합의를 하면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여러 합의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미국 다우지수가 꼬리를 만들면서 오늘 상승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했는데 역시 이러한 소식들을 좀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실적 시즌을 마련해서 IBM과 그리고 코카콜라의 예상 상회 이 실적으로 인해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주택 착공에 대한 지표는 좋고요. 또 하나 이제 앞으로 돈을 푼다면 만약에 재정 긴축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시행해서 다시 돈을 풀게 된다면 이제는 미국은 고용만 잡으면 이제 집은 괜찮으니까 고용만 잡으면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좀 전에 발키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탁의 매수세가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장중 내내 매매 주체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미리 선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어서요.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관점은 어저께까지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이 유로존의 이야기가 오늘은 쑥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 또 이 변동성을 움직일 수 있는 악재로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유로존의 채무 위기 이것만 인지하고 가시면 좀 무난한 7월 하반기를 좀 마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집이 주택 지표였고 직장이 고용 지표의 네. 비유가 되는 것이군요. 참 재밌습니다. 주택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와서 한 가지 호재가 됐고요. 또 우리가 8월 2일로 마감 시한으로 생각했던 이 디폴트 우려감, 당초 예상했던 데드라인보다 미국의 상황이 다소 빠르게 진전되면서 또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한 가지가 또 실적이네요. 네, 실적이 애플도 역시 미친 존재감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2배 이상 뛰어넘는 그런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겠는데요. 역시 위대한 한 개인이 이끌어내는 이런 기업 실적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결국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급상승하는 2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주체별 흐름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판단입니다. 기타계에서의 매수를 제외하면은 네. 사실 장중 이제 전 주체가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은 좀 미국 증시의 상승에 대해서 오늘 국내 증시의 상승을 기대했던 것만큼 이끌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IT 업종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애플 실적 하나에 우리나라 IT 기업의 실적을 기대 갖고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은 악재가 이제 그리스 지원안에 대한 소식인데 어떻게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무난하게 좀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역시 남아있는 국채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끔씩 변동성을 제외한 발목을 잡을 수 있겠지만요. 역시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지수의 월봉을 좀 보면 2008년도 리먼 사태가 유럽발 위기보다 훨씬 지표가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만 잘 된다 그러면 유로존 같은 경우는 세계 각지에서 희망만 보이면 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유로존 회의에서 잘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제 허리띠를 쥐고 다시 돈을 풀어서 부흥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네.
그 유로존 그 합의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유럽 증시가 이제 개장했을 때 어제 프랑스 은행의 위기설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결국에는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극적 합의안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ECB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 독일이 좀 원하는 대로 민간 헤어컷이 좀 반영되는 그런 부분으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좀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21일 날 합의가 되지 못하면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그리스 채권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디폴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21일 날 회의에서 극적인 상황이더라도 좀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겠죠. 네, 어제 보면은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군요. 지난 2달간 줄곧 조금 더 기다려보자 했던 증시 여의도 전문가들도 이제는 좀 더 사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증시를 2,300, 2,500 얘기를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수 반전, 좀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두 분은 보세요? 네, 일단은 8월 2일까지 우리가 이제 미국 채권 한 상향 잔도에 대해서 그 기한이 잡혀 있는데요. 무디스는 22일까지 경고를 했죠. 그래서 빠른 발빠름이 움직일 거고, 만약에 22일 날 합의를 못 본다고 치더라도 8월 2일 전까지는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특히 7월 말 되면 최근 들어서 종가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어느 때보다도 7월 달 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업 실적만 잘 나와준다면 일단은 7월 말까지는 좀 괜찮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소영 의원님은요? 예, 저도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기업 실적에 좀 기대는 이런 장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악재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변동성을 줄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인 흐름 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재훈 대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시황 포인트 들어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이승복 지부님께서 기타계 쪽에서의 매수를 미친 존재감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면은 외국인들도 매도였고요. 약한 수급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였다. 어떻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그 이탈리아 증시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현물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외국인들이 매수 대응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외국인들이 보통 단기적인 흐름을 결정할 때는 현물 매수 매도 움직임으로 이제 자신들의 포지션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근본적인 상승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외국인들이 판단을 해서 21일 날 정상회의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현물 매매의 좀 포지션이 바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지금 봐야 되는 점은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통해서 베이시스를 아주 양호한 상태로 만들어놨는데요. 이 과정에서 베이시스가 1.5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그 비차익 거래가 매수 전환이 된 부분이 좀 눈여겨봐야 될 점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 국가지자체 창구로 들어오는 매수 부분도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그 매수 부분이 이어지는 그 수급 바탕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외국인 현물이 돌아서는 그 시점과 또한 그 베이시스의 1.5에서 1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의 그런 단기적인 흐름이 증시의 그 수급을 결정한 요인이 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중에 좀 포지션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의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215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저번 주 같은 경우에 2200을 갈 수 있는 발판이 나왔다가 예상치 못한 그 악재를 통해서 시장이 빠졌었지만 최근 그 하락 갭을 메꿨다는 점은 2200선으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차트는 분명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21일 날 정상회의에서 좋은 얘기가 들리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외국인 현물 순매수가 전환이 된다면 더 강력한 시그널을 통해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애플 실적 발표가 긍정적인 예상은 나왔지만 미국은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경제 지표보다도 실적 시즌 관련된 결과들이 미국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요인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애플이 있었고 이제 인텔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인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그런 이제 실적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겠지만 결국 인텔이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그리고 미국 그 IT 관련주들 또 우리나라 IT 관련주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 이따가 업종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충분히 조정이 받은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21일이 될 것 같습니다. 21일 날 정상회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들 포지션과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그 실업 청구 건수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요. 40만 건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우상향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의 공통점이 약간의 증시 상승 더 있을 수 있다. 이수목 주님께서는 7월 말까지 조금 더 우후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정대현 대리께서도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 종목을 중심으로 필두로 생각하면 될까요? 업종별 흐름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습니다. 전기전자 대단합니다. 애플의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상큼한 애플 효과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전소연구원님까지 참 상큼하네요. 오늘 주가 흐름이요. 자, 그러면 사실 배가 아픕니다. 애플은 시총 비중이 11년 사이에 39배가 올랐고 삼성전자는 11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데 라이벌이 아니라 우리 뭐 동반자로 봐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IT 업계 자체에 사이즈가 커지면 어쨌든 둘 다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경쟁 관계인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이제 애플의 실적이 오늘 놀라운 이유는 네. 그 애플의 공장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대해서 참 애플이 기대되는 그 달러에 대한 그 환차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악화된 부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있는 우리나라에도 사실 지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 실적은 그렇게 기대할 만하지는 못한데요. 왜냐하면 2분기에 이제 TV나 이제 휴대폰 같은 완성업체뿐만 아니라 LCD라던가 반도체 같은 이런 후방업체까지도 실적들이 이제 그 완성 제품의 그 매출이 좀 감소함에 따라서 이런 뒤에서 이제 받치는 이런 제조 부분이 계속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부터는 성수기로 좀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IT 기업들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기업들의 실적을 좀 상회될 것으로 이렇게 좀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뭐 인텔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3분기 이후에 IT 기업 우리나라 IT 기업의 실적들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으로 기대할 만한 이런 모멘텀이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건데요. 따라서 뭐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경기 회복 그런 관점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IT가 살아나려면 미국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재훈 대리께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에 백발백중에서는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가 증시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 1위였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애플발 단기 효과는 오케이. 근데 추세 상승은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글쎄라는 겁니다. 애플 효과로 오늘은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이런 급등이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질 것이냐라는 건데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사실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IT 종목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될 수가 있겠고요. 최근 오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SDI랑 하이닉스는 조금 떼놓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SD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관련 종목이 이제 2차 전지도 있겠지만은 애플과 연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큰 폭의 상승폭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애플의 실적 자체가 SDI에 끼치는 주가적 영향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D램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그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만 미국이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소비가 상당히 강해지는 계절성을 띠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11월 달에 이어질 그 70%가 이어지는 소비 집중 기간에 IT 제품들이 이제 많이 소비가 되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싼 가격을 내놓는 제품 중에서 재고 제품들이 많이 소진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물량들이 북미에서 팔려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수요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통상 주가가 미리 반영한다는 점을 봤을 때 IT가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다른 8월달 넘어서 9월, 10월 정도가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계절성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명확한 것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수할 때의 차이점인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이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 가격대가 24,000원에서 소폭의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24,000원대에서 자리 잡는 모습을 보고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다는 점이고요. 이 과정에서 그 자리 잡는 모습이 보인다면 매수해 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 그런 이제 미국, 북미의 IT 소비 계층과 같이 맞물리는 점은 긍정적으로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보다 주가의 상승폭이 좀 더 빨리 오르는 경우가 많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발표가 이어지면서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인텔이 여기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90만 원까지 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아직까지는 분할 매수 시점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장기적인 관점 보신다면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24,000원 근처에서 자리 잡는 거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수복 주임님 단기 매매를 할 것이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IT에 대해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2분기보다는 3분기를 보자라는 부분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IT 디램 가격도 하락했다고 최저점 찍었다고 되게 또 안 좋게 이야기 나왔던 게 바로 지난주인데 또 장 분위기가 바로 반전을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시선이 이 IT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좋은 장 분위기가 이어가긴 하겠지만요. 저는 솔직히 IT에 대한 분할 매수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냥 매수하시려면 그냥 매수를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는 단어는 뭔가 자신감이 좀 100% 확신이 없었을 때라고 하기 때문에요. 전 하반기 오바마 대통령이 돈을 풀고 경기를 회복시키고 글로벌 증시의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면 IT는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LG화학 오늘 4시에 발표가 됩니다. 오늘 화학주들이 줄줄이 약세였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수급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었고요. LG화학은 그래도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5% 늘어날 것이다. 영업이익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화학업체들 2분기 영업실적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악세를 보이지만 LG화학만큼은 원화 강세 요인을 제외하면 전 분기보다는 실적이 다소 둔화되겠지만 역시 사상 최대 실적 버금가는 호실적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중공업 주가 급격히 하락했는데요.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먼저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강했습니다. 잠시 후 알아볼 거고요. 또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역시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씩 볼까요? 전소연 의원님. 네, 먼저 현대중공업을 좀 봐야겠는데요. 네. 뭐 실적이 예상 컨센보다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선주들이 동반 하락하는 그렇죠. 흐름을 보였는데요. 제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 배를 이제 수주를 하면은 그에 따라 이제 캐시플로우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수준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제 조선 업체들이 1분기와 2분기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전체 연간 수주액의 한 70% 정도를 수주할 정도로 상반기 수주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대감이 많이 이제 꺾이면서 실망 매물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디램 가격 하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악재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이제 지난주에 이순복 주임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디램 가격이 하락하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만 업체와 이제 치킨 싸움에서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이길 수 있을 만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여전히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전히 이제 그 모습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만 업체들이 실제로 이제 디램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그 생산 비용보다 판매 비용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생산량을 줄이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내 업체에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디램 가격 하락은 지난 상반기에 3월부터 5월까지 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이제 원자재 공급이 좀 많이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수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이제 디램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자 재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6월달, 7월달에 재고 조정 차원에서
인해서 좀 많이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이런 영향들이 있고요. 이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됨에 따라서 이제 7월 달을 많은 전문가들은 디램 가격의 저점으로 보고 이후에 이제 반등할 것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선 애널리스트들이 오늘 황당한 표정으로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 탐방을 엊그저께 갔다 온 한 애널리스트는 도대체 빠지는 이유가 기관들이 당장 오를 것 같지 않아서 파는 것 같은데 솔직히 왜 이렇게 파는지는 모르겠다. 미리 때리는 건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다들 조금은 좀 의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재훈 대리님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조선주? 예, 사실 뭐 지금 크게 마이너스가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좀 수급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종목들 뭐 화학주도 마찬가지고요. 안 좋은 쪽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조선주에 크게 약재가 될 만한 건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좀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코스닥 종목들에 집중하면서 좀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온 종목들을 던지는 과정에서 조금 나온 게 아닌가 좀 싶고요.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에 지금 뭐 두드러질 만한 지금 마이너스 요인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화학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순복 주임님. 네. 지금 LG화학을 비롯해서 그나마 LG화학이 좀 양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부진한 것들이 더 많아요. 네. 정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 이렇게 통괄적으로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특징 중 하나가 모헨즈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원도 평창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받다가 이슈가 끝나자마자 급락하는 바람에 오늘 모헨즈의 주가 급락 사유가 없다라고 그런 공시가 나왔는데요. 똑같은 모습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정재훈 대리가 수급이 지배하는 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시청자분들 올 상반기 내내 들은 게 현대중공업, 자동차, 정유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가 지금은 그 예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의지했던 부분이 이 실적 부분인데 실적도 실질적으로 뚜껑을 딱 열어봐야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그게 또 그때그때 증시 시황과 또 이렇게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IT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어떻게 3분기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그때그때 시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미 화학 뭐 정유, 자동차는 상반기를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한물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내수주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데 내수주도 이제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싹 해주셨네요. 네. 의견을요. 네. 자, 그러면 대응 전략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증시가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 가정하에 원화 강세, 좀 더 원달러 환율이 오늘 4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좀 더 내려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수혜주도 있을 텐데요. 미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달러원 환율이 사실 외국인이 주식을 상당히 많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는 요인 중에 정부에서 지금 딱히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 그런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대책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오히려 환율의 강세를 좀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고 이런 것들이 환율의 하락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데요. 이 통상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 시기에 코스피도 강세를 보인 이런 그렇죠. 경험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통상 이제 세계 경제가 좀 이제 상승 사이클로 갈 때 그럴 때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같이 가는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내수 성장 기여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이제 내수 쪽으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질 이제 원화 강세 수혜로 이제 내수주 쪽으로 좀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달러원 환율이 1,050원대 초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해서 추가 하락을 해도 얼마나 하락하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사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원화 강세가 글로벌 경기 사이클의 상승 국면에 이라는 이런 펀더멘털적인 요인을 언급을 드렸는데요. 현재 지금 달러원 환율의 강세 요인은 사실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상당히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펀더멘털 요인으로 이 달러원 환율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이런 점들은 사실 불안 요인입니다만은 물론 이제 원화 강세에 의해서 수혜주는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수주라든가 항공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수의 의견은 지금 두 분이 공통적이고요. 네.
항공도 한 가지 좀 첨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가 놓치지 말아야 할 유럽인데요. 네. 그와 동반해서 오늘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전망과 함께. 지금 미국, 그러니까 전을 글로벌은 유럽발에 대한 재정 위기를 좀 입을 막고 미국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내세워서 좀 추가 상승을 좀 더 만들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소영 의원이 이제 미친 존재감 애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미관가요? 미친 존재감 미국 사관가요? 근데 오히려 이 애플은요, 미친 존재감이라는 의미보다 굉장히 미국에 대해 굉장히 미국 경제에 큰 이슈를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을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내세웠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이 은행주들의 금융권주들의 실적이 아직 안 좋았던 부분이 대해서 너무나 흥분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네.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2008년도에 워낙 큰 금융위기를 겪고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미국 실적, 기업 실적과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이 좋았다고 우리나라 IT가 뭐 좋다 이렇게 보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어느 때도 저는 오늘 정재훈 대리님이 이 수급 지배란 단어가 굉장히 머릿속에 남는데요. 그 단어만 인식을 하시고 기업 실적에 대해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재훈 대리님 한마디 해주시죠. 예, 뭐 결론적으로 뭐 지금 수급이 지배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과 업황에 대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물량을 뺏기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손실을 보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업종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면은 기다렸다가 수익을 보고 나오게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데,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정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의견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중국 시장과 원유가 만약에 경기가 회복이 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정유주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그 정책적인 리스크 때문에 빠졌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긴 시간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업종에 대한 좀 믿음을 가져보시고 한번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수익률 측면에서도 보시면은 그 정유화학주 그 최고점에서 10에서 15% 조정받는 사이에 IT 종목들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였고요. 한양증권의 전소영 건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